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봐. 상자를 놓아둔 지 나흘이 지났다. 우혁이와 예나는 매일 한 번씩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렇지만 그런 우혁이와 예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자는 매번 텅 비어 있었다. 휴,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늦네. 우혁이도 서서히 실망스러운 표정이 되어갔다. 글쎄, 내 생각엔 말이야. 예나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우혁이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앞으로도 계속 텅 비어있을 거라는 말이라면 하지 마. 예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 우혁이의 행동이 마치 소풍 전날 누군가가 내일 비 올 것 같아 라고 말할까봐 동동거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예나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뭐라고 수군대고 있었다. 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되도록 시우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미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시우가 학교에 못 나왔어요. 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학교에 나오지 못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가 봤는데 다리를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병문안 갈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병원과 병실을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이 시우가 결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 그래서 아침부터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했구나. 예나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꺼냈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교실 문 앞에서 우혁이가 조용히 예나를 불렀다. 예나야, 시우가 교통사고 났다며? 너가 어떻게 알아? 아까 너희 반 아이 한 명이 우리 반에 와서 이야기하더라. 내가 4학년, 5학년 내내 시우랑 같은 반이었잖아. 그래? 수업 끝나고 병원에 가보자. 우혁이의 말에 예나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너 시우랑 친해? 뭐 아주 친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2년이나 같은 반이었는데. 난 시우랑 별로 안 친해. 예나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지금 친하고 안 친하고는 따질 때야?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다리를 다쳤다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냐? 게다가 넌 같은 반이잖아. 가보는 게 당연하지. 우혁이는 전에 없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예나는 잠깐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생각해 보았다. 뭐 그리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우혁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 괜히 머쓱해졌다. 6학년 바른생활부장들 모아서 같이 가자. 알았지? 우혁이는 예나가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뒤돌아 가버렸다.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예나는 여전히 우혁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교문으로 나가니 우정이를 뺀 나머지 6학년 바른생활부장들과 우혁이가 모여 있었다. 우정이는 왜 안 왔어? 예나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우혁에게 물었다. 몰라. 같이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뭐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다나? 어찌나 쌀쌀맞게 이야기하는지 무안해서 혼났어. 우혁이 대신 한소리가 대답했다. 순간 애나의 머릿속에는 지난번 전교 바른생활부장 선거에서 떨어져 실망하던 우정이 얼굴이 떠올랐다. 아마 전교 바른생활부장이 되지 못해서 실망했던 모양이네. 하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치부 부장을 못 해봤던 아이니까 욕심이 나기도 했겠지. 그러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쌀쌀맞게 구는 게 나랑 비슷하네. 애나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아이들은 시우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꼭 우리 모두 이렇게 몰려가야 하는 거야? 너무 요란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애나는 조금은 불만 섞인 투로 말했다. 내가 3학년 때 식중독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 왔는데도 어찌나 반가운지. 그래서 나도 누가 아프다고 하면 설령 모르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찾아가기로 했어. 우혁이는 싱글거리며 말했다. 시우가 입원한 병원은 학교와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 우혁아, 애나야, 너희들 모두 왔어? 시우가 천장에 연결된 끈에 깁스한 다리를 매단 채 웃어 보였다. 당연히 와봐야지. 많이 아프니? 지금은 좀 괜찮아. 처음에는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우혁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시우 다리를 어루만지며 물었다. 어제 엄마 심부름으로 슈퍼마켓에 갔었거든. 심부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그만.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대로 내뺐지 뭐야. 그럼 뺑소니야? 우혁이의 질문에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우는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였다. 아버지는 시우가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모두 꾸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뺑소리라니. 그렇다고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비를 고스란히 시우네가 물어야 할 형편이었다. 지금 검사를 몇 가지 해놓았는데 다리 말고 다친 데가 없으면 퇴원할 거야. 깁스를 하고서도 목발만 짚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대. 시우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듣고 있는 아이들은 웃을 수가 없었다. 모두들 시우가 병우비 때문에 일찍 퇴원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집으로 가는 길에 예나가 아이들을 길 한쪽에 모아세웠다. 아이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예나를 쳐다보았다. 모금 운동을 하는 거야. 시우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모두들 알고 있잖아. 모르긴 해도 병비 때문에 일찍 퇴원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는 거야. 다른 바른생활부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유독 우혁이는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우혁아 왜 그래? 글쎄,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지금 시우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바로 병원비라고. 예나의 확신에 찬 태도에 우혁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금 시우한테 가장 필요한 게 정말 병원비일까? 당연하지 우혁아. 어쩌면 우리 바른생활부에 절호의 찬스가 온 건지도 몰라. 모금 운동을 하면서 바른생활부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더 알릴 수도 있잖아. 예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다른 바른생활부장들은 예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좋아, 아무 말 없으면 찬성한 걸로 생각하겠어. 예나는 스스로의 생각에 너무나 만족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자를 구해 모금함을 만들었다. 모금함의 앞에는 큰 글자로 바른생활부라고 적어 넣기까지 했다. 다음날 아침 예나와 6학년 바른생활부 3명이 교문 앞에 모금함을 들고 섰다.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가와 모금함을 한 번씩 쳐다보았다. 그 중에는 용돈으로 받은 동전을 넣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대부분이었다. 출근을 하던 선생님들도 그런 애나와 아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긴 했지만 모두들 그대로 교무실로 향했다. 선생님들한테도 모금 좀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소리가 애나에게 물었다. 어차피 오늘 하루만 할 것도 아닌데 뭐 내일쯤이면 선생님들도 해주실 거야. 애나는 당당하게 한소리에게 말했다. 언니, 이게 웬 모금함이야? 하람이가 수빈이 일체를 밀고 들어오다가 애나에게 다가왔다. 우리 반 시우라는 애가 병원에 입원했거든. 그런데 시우네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편도 좋지 않아서 우리가 병원비를 모금하는 거야. 병원비를 사고 낸 사람이 물어주는 거 아니야? 하람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뺑소니를 쳤대. 그래서 시우네가 병원비를 몽땅 물어야 하는 처지인가 봐. 아이고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나저나 언니 좋은 일 많이 한다. 하람이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넣고는 휠체어를 밀고 교실로 들어갔다. 예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너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승우였다. 넌 친구를 돕는 것도 일일이 허락받고 하니? 예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돈을 걷는 거잖아. 아이들한테 돈을 걷는 건데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지. 모금 안 할 거면 그냥 가.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승우는 다시 한번 애나를 뚫어져라 노려본 뒤 교실로 들어갔다. 웃기는 애야. 그렇게 시비 걸 게 없나? 예나는 승우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모금을 하고 나서 예나는 기분 좋게 첫 시간 수업을 받았다. 어쩐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나를 쳐다보는 것도 같았지만 예나는 그저 시우 빈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려니 생각했다.
1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자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6학년 4반 위에나 6학년 5반 서우여 교무실로 오세요. 방송에서 예나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착한 일 했다고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나? 예나는 내심으로 흐뭇해하며 교무실로 내려갔다. 교무실 앞에는 우혁이가 먼저 와 있었다. 우혁아, 왜 그러는지 알아? 우혁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 바른생활부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예나와 우혁이는 꾸벅 인사를 했다. 얘들아, 회계실로 가자. 선생님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건 교칙 위반이야. 네? 예나와 우혁이는 깜짝 놀랐다. 학교 안에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교칙을 위반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겠지? 교장 선생님이 호되게 꾸중을 했다. 승우가 일러바친 게 틀림없어. 홍승우, 너 두고 보자. 예나는 마음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승우의 고자질 때문에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다니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쨌든 나쁜 뜻으로 한 일은 아니니까 벌을 주는 건 너무 심하고 아침에 걷는 모금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거기에 선생님들이 좀 더 보태서 시후 병원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은 먼저 말을 끝내고 교장실로 들어갔다. 예나야, 우혁아, 이런 일이라면 먼저 나한테 말했어야지. 바른생활부가 시우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아주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이런 일은 바른생활부에서 먼저 제안을 한 뒤에 학교 전체가 함께 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순서에도 맞고 생활부의 위상도 높아졌을 거야. 이번 일은 너희들이 너무 경솔했다. 그러니까 속상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해. 바른생활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나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예나가 앞장서서 한 일 중에 결과가 좋지 못했던 일은 몇 번 되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처럼 선생님한테 혼이 난 적은 더더욱 없었다. 예나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다. 모금함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시우는 목발을 짚고 학교에 나왔다. 선생님들로부터 병원비를 건네받은 시우는 이미 아이들에게 모금함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예나야, 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들었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지 뭘. 예나는 그래도 시우가 자신의 뜻을 알아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예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서운하게 듣지 마. 예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끔했다. 내가 정말 병원비가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모금이라도 부탁하고 싶었을 것 같니? 너가 내 입장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 나 솔직히 모금함 이야기 듣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했어. 시우가 심각하게 말했다. 예나는 우애의 이야기에 머릿속이 멍해져 왔다. 고맙기도 했지만 속상하기도 했다는 시우의 이 말에 예나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그날 하루 종일 예나의 머릿속에 이 질문이 메아리 쳤다. 일기를 쓰고 잠을 자려고 누울 순간까지 시우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다. 내가 시우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꼼짝 못하고 누워서 하루 종일 아픈 환자들만 쳐다보고 있게 되었다면 난 어땠을까? 게다가 뺑소니 사고라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하시는 엄마한테 무거운 짐을 지워드린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다 예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존심이 상했겠구나. 분명 모금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집안 형편까지 알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하긴 나도 모금을 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시우에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집안 형편도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었어.
내가 시우였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을까? 시우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시우처럼 매일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어야 했다면 무엇보다 찾아와 주는 친구가 정말 가장 고마웠을 거야. 왜 이 생각이 이제야 나는 거야? 애나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있었다.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경솔한 행동이었나를 생각하니 지난 시간들 몽땅 되돌리고 싶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남을 도울 때도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애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직접 몸으로 느낀 것은 아마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았다. 나를 믿어주는 친구를 위해. 후회와 반성으로 잠을 설친 애나는 힘없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우혁이가 활기찬 목소리로 애나를 불렀다. 애나야, 좋은 아침. 애나는 힘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모구맘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서 아직도 우울한 거야? 애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드디어 고민이 들어왔어. 우혁이는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애나는 얼른 받아 내용을 읽어보았다. 나는 얼마 전부터 한 여자아이 때문에 마음이 설레어왔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 화내는 얼굴, 심지어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말도 건넬 수가 없다. 이런 나의 소심한 성격에 화가 난다. 얼마 전에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비웃기만 했다. 아, 짜증난다. 이게 뭐야?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도 안 적어놓고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야? 애나는 다 읽은 쪽지를 우혁에게 건네며 물었다. 어휴, 너라면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 솔직하게 적겠니? 우혁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긴 그런데 누가 쓴 건지 모르면 해결해 줄 수도 없잖아. 누군지 몰라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우혁이는 짧지만 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애나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넌 지금 이 문제가 한 명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아마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은 이 아이만의 고민인 것은 사실이잖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봐.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 없는 아이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 모두들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잖아. 그저 가까운 아이들한테만 겨우 말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야? 그걸 너와 함께 생각해보자는 거지. 헤헤, 넌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잖아. 알았어, 생각해볼게. 예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교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을 한번 쭉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온준이는 아람이를 좋아하고 아람이는 선재를 좋아하고 선재는 희원이와 소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쩌다 소문이 나서 괴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참 이성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기는 많았다.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가보니 이성친구 문제가 학교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좁은 학원에서도 누가 누굴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이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냈다가 퇴짜를 맞고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곤 했으니까. 예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 아이의 입장에 대어서 생각해 보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든 마음은 전하고 싶다면 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랄까? 예나의 머릿속에서는 종일토록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기를 쓰려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얼마 전이었다. 청소가 끝난 뒤 예나가 화장실에 들렸다 막 교실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아이들이 가고 없는 빈 교실에서 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나 손재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럼 벌써 눈치채고 있었지. 손재한테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쑥스러워서. 당연하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냐?
예나가 엿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둘이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불쑥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휴, 나도 모르겠다. 누가 대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좀 해줄래? 하하하, 유치하게 시리. 곧 이어 얼굴이 빨개진 아람이와 키득거리는 표정의 운수가 교실에서 나왔다. 예나는 모른 척하고 이제 막 교실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 대신 해주는 거야. 만약에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나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다면 누군가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거야. 그렇지만 그 친구가 날 비웃을까봐 걱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비웃지 않고 즐겁게 해주는 거야. 예나는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내일 우혁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다. 예나는 아침 일찍 우혁이네 교실로 찾아갔다. 갑작스러운 예나와 방문에 우혁이는 깜짝 놀라며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무슨 일이야? 어제 그 고민 쪽지 말이야. 좋은 생각이 있어서. 우혁이 얼굴엔 금세 웃음이 번졌다. 정말? 어떤 생각인데? 예나는 어젯밤에 생각한 것을 우혁에게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귀향이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떠들썩하게 이벤트까지 벌이면 아마 서로 덜 쑥스럽고 좋지 않을까? 우혁이는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른생활부장들을 모아 회의를 했다. 그리고 고민 쪽지의 내용과 예나의 의견을 전했다. 우정이만 시큰둥할 뿐 다른 아이들은 무척 열성적인 반응이었다. 어머, 너무 좋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이벤트를 볼 수 있다니.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런데 나도 신청해도 되나? 호호호호. 에르미가 손뼉까지 치면서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우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쏘아냈다. 노래도 불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노래를 잘 부르기로 유명한 한소리가 말했다. 짝사랑한 아이에게서 편지를 먼저 건네받은 뒤에 우리가 낭독해 주는 건 어떨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전해주는 거야. 아마 받는 아이의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야. 종이학이나 종이 장미를 접거나 풍선을 불어서 이벤트를 벌인다면 훨씬 분위기 있을 거야. 바른생활부에서 열린 지금까지의 회의 중에서 가장 활기찬 회의였다. 우정이 너는 뭐 좋은 생각 없어? 아까부터 창밖만 내다보고 있던 우정이에게 우혁이가 물었다. 그러자 우정이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야, 너희들끼리 이벤트를 하든 쇼를 하든 마음대로 해. 난 그런 허접한 일에 낄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우정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일이야. 너 마음대로 빠질 순 없어. 우혁이가 우정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 왜 없냐? 너가 뭐 대통령, 아니 하다못해 전교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아냐?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우정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학실을 나가버렸다. 한동안 분위기가 썰렁했다. 자, 우리 하던 이야기 계속합시다. 우정이는 뭐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끼리라도 성공적으로 잘 해내보자고요. 우혁이가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외쳤다. 다시 활발한 분위기로 돌아간 아이들은 서로 자기가 할 일을 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노래, 편지, 낭독, 종이 공예품 준비 등 각자의 할 일을 정하고 회의는 끝이 났다. 누구보다도 의견을 내놓았던 예나에게 가장 보람있는 회의였다. 회의가 끝나고 예나와 우혁이는 바로 바른생활부 선생님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말씀드렸다. 하하하, 재미있는 일을 벌이려고 하는구나. 좋아.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 너희들과 다른 아이들 모두 이 일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준비는 모두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해야 해. 괜히 비싼 물건을 사거나 화려하게 이벤트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야. 특히 이 일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받거나 하면 절대 안 돼. 예. 교무실을 나온 예나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다음날 예나는 오랜만에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
지난번 모금 운동 이후 올라온 몇 건의 비난글이 영 껄끄러워서 예나는 그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지나간 비난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예나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홈페이지의 바른생활부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드립니다. 짝사랑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나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하지 못해서 답답한가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라도 소심하다고 비웃을까봐 아무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바른생활부장들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감동의 편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리플에 학년 반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우혁이가 올려놓은 것이었다. 아직 아무도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목 옆에 조회수를 보고 예나는 깜짝 놀랐다. 하루도 채 안 되었는데 조회수는 15를 기록하고 있었다. 예나는 왠지 좋은 예감이 들었다.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올라간 뒤 이틀이 지났을 때였다. 예나는 학원에 다녀온 뒤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예나는 얼른 달려가 전화기를 들었다. 예나니? 나 우혁이야. 너가 웬일이야? 얼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게시판 좀 봐. 왜? 보면 알아. 그럼 보고 나서 내일 이야기하자. 우혁이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예나는 얼른 방으로 가서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 게시판에는 드디어 첫 번째 이벤트 시청자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를 믿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된 거야. 성의 있게 준비해서 꼭 성공해야지. 예나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수업을 마친 뒤 바른생활부장들은 과학실에 모였다. 모두들 자신들이 맡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한솔이와 3명의 아이들은 노래를 고르느라 열심이었고 예나는 예림이 수빈이와 함께 종이 장미를 접었다. 수빈이는 바른생활부장은 아니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난 데다가 이번 일을 돕고 싶다고 해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우혁이는 전체적인 이벤트 순서를 정하느라 골몰에 있었고 한쪽에서는 2명의 부장들이 이벤트를 신청한 남자아이에게서 건네받은 편지를 어떻게 하면 더욱 감동적으로 낭독할 수 있을까를 두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다. 다음날 점심시간을 마치고 바른생활부장들은 이벤트의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있는 5학년 4반 교실로 향했다. 5학년 4반 바른생활부 부장이 여자아이를 교실 문 앞으로 불러냈고 복도에 서 있던 아이들은 이벤트를 시작했다. 먼저 한솔이와 3명의 아이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배경으로 예림이가 정성 들여 포장한 종이 장미 10송이를 건넸다. 다음엔 편지를 낭독했고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여자아이에게 전하면서 이벤트는 끝이 났다. 이벤트를 벌이는 동안 복도에 있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편지를 전하자 모여있던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다. 고백을 받은 여자아이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수줍게 편지를 건네받았지만 기분은 무척 좋아 보였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이벤트가 드디어 끝났다. 각자의 교실로 들어가는 길에 우혁이가 2 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으며 말했다. 바른생활부장들은 모두가 흐뭇한 얼굴이었다. 그날 바른생활부 게시판은 많은 글들로 가득 찼다. 이벤트를 보고 나서 재밌고 즐거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자신도 신청을 하고 싶다는 글도 2건 있었다. 드디어 됐어. 내 생각이 통했던 거야. 예나는 이벤트가 성공한 것보다 진심이 통한 것에 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는 바른생활부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아빠와의 데이트. 사랑의 메신저 이벤트를 벌이면서 바른생활부장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이벤트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느라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반의 생활부장들끼리도 이전보다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이 이벤트가 여러 가지로 바른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물론 이벤트를 벌인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아이는 이벤트 이후 소문이 나서 부끄럽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상대방이 평소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여서 도저히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우혁이는 그런 글들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는 성의를 보였고, 부끄럽다는 아이에게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소문을 내는 친구들은 부러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라고. 상대방이 싫다는 아이에게는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글을 올려놓았다. 우혁이의 정성스러운 답변 덕분인지 고민 상자에도 점점 더 많은 쪽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예나는 수업을 마치고 바른 생활부장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곧장 영어학원에 들렸다 집으로 왔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느 날과 다름없이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휴, 오늘도 우리 집은 대낮부터 한밤중이구나. 학교에서 기분이 좋았다가도 집에 와서 닫힌 커튼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했다. 예나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예나는 얼른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다. 예나야, 아빠야. 아빠, 웬일이세요? 오늘 아빠랑 맛있는 저녁 먹자. 6시쯤에 아빠 회사 앞으로 나와. 이야, 알았어요. 아빠 회사는 예나의 집에서 버스로 10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다. 예나는 얼른 숙제를 마치고 방을 나섰다. 평상시라면 잠에서 깨어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예나야, 나가려고? 엄마는 방에서 나오는 예나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렇지만 예나의 대답은 언제나 투명스럽기만 했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나는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아빠! 예나는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아빠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예나야, 많이 기다렸니? 방금 왔어요. 아빠는 예나를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예나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아빠 생각이 맞는 거지? 예. 예나는 핑계시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인지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니? 아빠의 질문에 예나는 잠깐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바른 생활부 이야기를 하려면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던 이야기도 다시 꺼내야 할 것이고, 수빈이와 시우의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끄러움도 모두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나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빠도 참 좋다. 그런데 예나야, 아빠가 오늘 이렇게 데이트를 신청한 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예나는 유난히 마지막한 아빠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너가 엄마한테 불만이 있다는 건 아빠도 눈치로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 좀 해줄래? 예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예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을 내리깐 채 말을 꺼냈다. 엄마가 다른 보통의 엄마들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시는데? 학교 갔다 오면 간식도 챙겨주시고 공부는 잘하는지 준비물은 잘 챙겼는지 살펴봐 주시잖아요. 그리고 회장이나 부회장 엄마들은 학교에도 자주 찾아오시고, 제가 5학년 때까지 회장 부회장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했는데 엄마는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다른 반 회장들이 너희 엄마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정말 엄마가 미웠어요. 그건 엄마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빠서 못한다는 거 너도 알잖아. 게다가 엄마는 널 아주 든든하게 믿고 있어. 바쁜 건 핑계예요. 회사를 다니는 다른 엄마들도 다 하세요. 우리 엄마만 바쁘신 거 아니잖아요. 예나는 한마디도 굽히지 않았다. 예나야,
아빠가 오래전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예나는 아빠를 멀뚱하게 쳐다보았다. 너가 어렸을 때 엄마를 얼마나 따랐는지 아니? 엄마는 너 때문에 화장실에도 잘 못 가고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널 업고 있었어. 아빠도 엄마를 도와서 널 좀 안아주고 싶었는데 너가 아빠한테만 오면 울어대는 통에 그럴 수도 없었지. 그거야 아기였으니까 그러죠. 글쎄다. 아빠 생각에 너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엄마밖에는 몰랐었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좀 아파서 아빠가 늘 유치원 버스 타는 데까지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그날 아파트 단지 안에 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거 기억나니? 듣고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예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기억이 나는 모양이구나. 엄마는 널 낳기 전까지 광고회사에 다녔어. 엄마도 일을 무척 좋아했고 회사에서도 엄마같이 능력 있는 직원을 놓치기 싫어했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널 낳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 아빠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지만 엄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 바로 널 위해서였지. 절 위해서요? 그래, 널 잘 키우는데 모든 힘을 쏟고 싶다고 했어. 널 위해서 좋아하던 일까지 그만두었던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일을 하시잖아요. 아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가 엄마에게 일할 것을 권유했지. 솔직히 말하자면 아빠도 엄마에게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단다. 아빠도 엄마가 집에서 널 돌봐주고 살림을 하는 것이 너무 편했거든. 그런데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빠는 엄마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아빠는 회사와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너 엄마에게는 너무나 소홀했었지. 예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금은 예나와 엄마에게 너무나 다정한 아빠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너 때문에 일을 포기했다고 했지만 일뿐 아니라 자신의 꿈이며 시간이며 그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이었어. 너는 엄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려고만 했고 아빠 역시 그런 엄마를 전혀 돕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 엄마는 어느 날부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아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더구나.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만일 아빠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게 일을 할 것을 권했단다. 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대로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다. 목에서 가슴으로 찌릿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예나야, 그렇게 듣지만 말고 잘 생각을 해봐. 엄마는 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었는데 넌 엄마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갑자기 예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의 입장? 엄마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었던가? 예나야,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 내 마음만 조금 바뀌면 되거든. 그렇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엄마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주겠니? 그러면 아마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사라질 거야. 아빠의 말이 모두 맞았다. 예나도 수빈이 입장을, 시우의 입장을, 고민을 가진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기란 쉬운 것 같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아빠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빠도 뭘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아마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일 거야. 아빠도 그랬거든. 예나는 빙긋이 웃어보였다. 좋아. 아빠는 너가 이제부터라도 노력해보겠다는 뜻으로 알겠어. 아빠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예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집으로 왔다. 엄마는 이미 작은 방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다. 예나는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작은 방을 한번 쳐다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까지만 해도 삐뚤삐뚤 꽂혀있던 책장에 책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먼지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분명 엄마가 해놓은 것이겠지.
그걸 바라보던 애나는 음료수를 마셨을 때처럼 가슴이 찌릿해 오는 것을 느꼈다. 생각이 옳다면 결과도 옳을 거야. 다음날 2교시 쉬는 시간이었다. 우혁이가 급하게 애나를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너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어제 저녁에 들어가 봤는데 왜? 특별한 거 없던데? 그렇다면 한밤중에 글을 올린 모양이군. 우혁이는 혼잣말로 중얼을 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점심시간에 컴퓨터실 가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 우혁이의 표정은 전에 없이 심각했다. 예나는 궁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다. 점심을 얼른 먹고 온 예나는 컴퓨터실로 갔다. 다행히 세 대의 컴퓨터가 비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차지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 바른생활부 게시판도 아닌 학교 게시판에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다. 바른생활부 없어져야 한다. 이게 뭐야? 예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제목을 클릭해 보았다.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예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바른생활부는 지난달 5학년 3반 임수빈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나섰다. 위에나가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하지만 평소 위에나의 행동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에나는 공부 잘하고 회장 부회장을 많이 해봤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을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아이다. 위에나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은 6학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이것은 바른생활부의 인기를 올리고 2학기에 정규 회장이 되기 위한 위에나의 거짓 행동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도우미 일은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5학년 3반 아이들에게 떠넘겨졌다. 수빈이는 그 전에는 엄마와 함께 등하교를 했었다. 그런데 바른생활부의 도우미 일 때문에 5학년 3반 아이들은 힘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 고민을 들어준다는 상자를 만들어 학교 곳곳에 놓아두었다. 그렇지만 바른생활부에서는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답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괜히 아이들의 비밀을 캐내서 비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사랑의 메신저라고 하는 이벤트이다. 사랑의 메신저라니. 지금 우리가 사랑의 정신을 빼앗길 때인가?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이들을 꼬들겨서 시간과 정신을 모두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일만 하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른생활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누구인지 이름도 없는 글이었다. 그렇지만 예나는 누구의 글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이런 글을 쓸 만한 아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승우였다. 승우는 엄마 때문이라도 2학기에 꼭 정규 회장을 해야만 하는 아이였다. 승우 엄마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 승우 엄마는 어머니 회장을 3년이나 하며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승우 엄마의 얼굴을 학교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다가 1년에 두어 번씩 선생님들께 거창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떠들지만 않을 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기도 했다. 승우 엄마가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모두 승우 때문이었다. 승우는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기대와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4학년 때인가 승우와 시우가 큰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승우는 시우가 있는 앞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버릇도 없고 공부도 못한다더라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시우가 화가 나서 승우를 한 대 때리는 것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시우는 승우 엄마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걸로 또 모자라 몇 대 쥐어 받기까지 했다. 선생님 역시 승우 엄마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승우 엄마는 학교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같은 반도 아니었던 예나까지 이 일을 모두 알게 되었다. 아마도 승우가 2학기 정규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 이미 승우 엄마는 선생님들과 다른 아이 엄마들에게 2학기 정규 회장은 우리 승우가 점 찍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보지 말라.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았던가? 비겁한 녀석.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애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혁이를 찾아갔다. 예나야 봤어? 우혁이가 달려나오며 물었다. 누가 한 건지 알아. 우혁이는 예나가 던진 말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한 건지 다 알아. 가서 따질 거야. 예나야, 이건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승호처럼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욕심만 많은 애들은 혼이나 봐야 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두고만 보라는 거야? 승호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잖아. 분명히 승호의 짓이야. 그 애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만한 애가 없어. 어떻게 확신을 하니? 우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승호는 2학기 때 정규회장에 나가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른생활부 일에 열심히 있는 이유가 인기를 끌어서 2학기에 정규회장이 되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걔는 나랑 부딪히는 게 싫은 거야. 예나는 주변 아이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렇다면 잘 됐네. 어쨌든 승호는 너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까. 예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너가 한 발 이기고 가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승호랑 다툰다면 너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넌 정규회장 자리를 노리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예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예나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워낙 하는 일이 없는 바른생활부였는데 갑작스럽게 이 일 저 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하지. 일단 내가 그 글에 답하는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있어.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혁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 예나야, 쉬운 일은 매력이 없잖아. 우리의 처음 생각이 옳았다면 결과도 옳을 거야. 우혁이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예나는 바삐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온 예나는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했다. 처음 생각이 옳았다면 결과도 옳을 거라고? 그럼 나의 처음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예나는 학기 초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바른생활부장이 되었을 때 너무나 우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의 홧김이 한 일이나 다름없는 수빈이의 도우미 일을 시작으로 그저 이름을 알리고 소문을 내기에 급급해서 아무 생각 없이 벌였던 모금운동.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일들을 벌였던 거지? 수빈이와 시우를 도와주고 싶어서? 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저 그때 닥쳐오는 상황을 어떻게든 나에게 이롭게 만들려고 한 것뿐이었어. 그런데 나의 생각이 옳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예나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늘 자신을 따라다니던 찜찜한 기분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처음 생각이 옳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었던 것이다. 그래. 그렇지만 어차피 그 일들은 모두 지나간 거야.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예나는 지나간 일기들을 펼쳐 읽었다. 벌써 3년째 써오는 예나만의 비밀 일기였다. 거기엔 지난 시간 동안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다. 5학년이 끝날 때 치렀던 기말고사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3명의 딸들에게 새로 산 바지의 길이를 5cm만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일이지. 큰딸은 아버지의 바지를 가지고 가서 바지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둘째 딸이 아버지의 방에서 바지를 가지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늘 집안일을 많이 하고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내가 해야지. 둘째 딸은 또다시 바지 길이를 줄여 아버지의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막내딸이 아버지의 바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제나 힘든 일은 언니들이 다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해야지. 막내딸도 바지 길이를 줄여 놓았습니다. 결국 바지는 너무 짧아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허허, 모두들 5cm씩 줄여서 총 15cm가 줄었구나. 짧아서 그냥은 못 입고 여름이 오면 반바지를 입으면 되겠네. 문제.
위에 그래서 딸들의 마음가짐을 나타낸 단어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문제의 답은 바로 배려였다. 그래, 배려였어. 내가 수빈이를 진심으로 돕지 못한 것도, 시우를 위한다면서 엉뚱한 일을 벌인 것도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야. 하지만 사랑의 메신저가 성공을 거둔 건 고민하는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배려잖아. 지난번에 아빠도 나에게 엄마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야. 시험을 칠 때는 쉽게 맞췄는데 완전히 헛공부한 거야. 예나는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예나는 우혁이가 올려놓았을 답글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승우의 글에는 무려 20개가 넘는 리플이 달려있었다. 그래도 사랑의 메신저 이벤트 때문에 학교에 가는 재미가 있었다. 수빈이를 도운 건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이었다. 모금 운동? 난 돈 안 냈기 때문에 할 말 없다. 그렇지만 친구를 돕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 바른생활부 속보인다. 바른생활부 없앤다 만다 말 많더니 발악을 하는구나. 서우혁, 맨날 실실 웃기만 하고 공자님처럼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그렇지만 대체로 승우의 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예나는 스스로 위안을 하며 우혁이의 답글을 열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전교 바른생활부장 서우혁입니다. 윗분들의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바른생활부에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을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직한 바른생활부가 될 것입니다. 휴, 예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바른생활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었다. 예나는 컴퓨터를 끄며 그냥 이 정도에서 이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